사육사, 간만에 맞는 황금 같은 연휴 기간에 집에서 방콕을 하자니 심심하고 죽을 지경이었다. 헌데 둘째 아들네가 여행을 가면서 어제 손녀가 기르던 토끼 2마리를 맡기고 갔다. 일주일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다. 적막한 독거 노인 캠프에 귀여운 토끼가 생겨 생동감이 넘친다. 요 녀석들이 건초를 비롯해 야채를 얼마나 좋아 하는지 하루 종일 먹고 잘 놀고 있다. 며느리가 봉투를 주어 열어보니 토끼 돌봐주는 값으로 300불을 주고 갔다. 별로 힘든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싶어 고맙다는 카톡을 아들네한테 보냈다. 아들이나 며느리가 돈 봉투를 줄 때 제일 예뻐 보한다. 히읗히읗히읗. 우울하다가도 돈 봉투를 받을 때마다 외로움 증세나 우울 증세가 싹 실어지곤 한다. 유족 대표의 초대. 오늘 교회에서 BYU 대학에서 화학 교수를 하는 형제가 공과 교사를 했는데 참 잘 가르쳤다. 지구에 사는 동물 가운데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 참 많다며 사자와 호랑이 같은 동물 사진을 나열해 보였다. 거기에 비하면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이 약한 동물에 속한다. 결코 약한 인간들이 맹수에 싸워서 이길 수 없어도 인간이 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나?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동물도 다리가 부러지면 치명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단다. 허나 인간만이 다리가 부러져도 살아남을 수 있었단다. 인간은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인간만이 유일하게 손으로 뭔가를 멀리 던질 수 있단다. 손으로 돌이나 창을 멀리 던질 수 있어서 사는데 큰 무기가 되었다고 한다. 어쩌면 이런 장점을 가지고 사는 바람에 지구에 가장 많은 개체수로 인간이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산단다. 교사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서로 무리를 지어 서로를 돕고 살 때 인간이 번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면서 결론이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 그 한 예로 지난주에 호련히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가족을 위해 장례의 수고를 하며 이를 도와준 이웃들을 초대해 유족 대표가 감사의 뜻으로 식사 대접을 했다. 헌데 그 유족 대표가 평소 망자를 동생처럼 아끼는 교회 박선배였다. 박선배는 나의 랍비이기도 하다. 이번에 랍비님이 큰일을 치르면서 유족을 대신해 집안의 어른들이 해야 이룰 바쁜 시간들을 내어 떠나는 사람을 아주 편안하게 모셨다. 물론 슬픈 가족을 위로하고 짐을 많이 덜어주었다. 그렇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많은 편이란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아무리 문명이 발전하고 잘 산다고 해도 곤경에 처하거나 갑작스런 불행을 당할 때 우리는 이웃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다. 나이가 들면 외롭고 쓸쓸해진다. 헌데 인구 중에 통계에 젊은 독신 20대, 30대도 외로운 사람이 그렇게 많단다. 물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덜 외롭단다. 다음 주부터 젊은 외로운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교사가 제안을 했다. 나도 가족이 있지만 종종 이유 없이 외로울 때가 있다. 그때 누군가 전화라도 한 통 해주거나 식사, 초대를 해줄 때 그렇게 좋을 수 없었다. 연휴, 다가오는 메모리얼데이 간만에 맞는 횡금 같은 연휴가 아닌가 싶다. 예전 같으면 라스베가스라도 다녀올 찬스인데 금년은 아무 계획도 없다. 김 전무는 이번 연휴에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 집에서 방콕을 하고 있는 중이다. 여행을 못 떠난 불쌍한 동갑내기 친구가 점심이나 먹자고 연락이 왔다. 그래 그것도 좋은 생각 같았다. 심심한데 밥이나 먹으며 수다를 떨다 보면 연휴 하루는 죽일 것 같다. 그리고 내일은 가까운 카지노나 다녀오려고 한다. A 너구리는 한국을 거쳐 동남아 여행을 한 달간 떠났고 B 너구리는 가족과 크루즈를 타러 떠났다. C 너구리는 연휴를 맞아 가족 여행을 떠났다. 여행을 떠난 너구리들은 먹고 사는데 여유가 있는 청춘들이다. 히읗히읗히읗. 헌데 해외여행 떠난 사람들이나 크루즈 떠난 너구리가 김 전무는 전혀 부럽지가 않다. 난 여행에 관심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근교에 좋은 골프장을 다니며 골프나 치고 외식 정도 할 수 있으면 제일 행복하다. 요즘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그 이유가 있다면 드라이브 거리가 많이 늘어서 하루하루가 기쁘다. 한동안 거리가 늘지 않아 많이 우울했었다. 헌데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도래하더니 소원 성취를 했다. 나이가 든다고 거리가 짧아지고 골프 살력이 주는 게 아니고 잘 치는 법을 모르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치다 죽는다. 골프는 정말 벽이 높아 배우고 연구할 부분이 무한하다. 나이가 들어도 골프는 더 재미있고 삶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나의 취미가 아닌가 싶다. 흥분의 경사. 어제 한국에 갔던 기다리던 아내가 2주 반 만에 돌아왔다. 반갑고 그리웠지만 아직도
기침이 심해 아내와 공항에서 허구도 못했다. 분냄새 맡고 싶은 날 꼭 한쪽이 아프든지 피곤해. 걸르곤 하기 일수다. 키읔. 애들하고 살 땐 애들 때문에 그랬고 아무튼 좋던 시절 다 가고 마음뿐이다. 그래고 분냄새고 뭐고 둘 다 아파 누워있지 않아 감사할 따름이다. 요즘 고등학교 졸업 시즌에다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시기라고 한다. 우리 동네 딸 6명이 있는 흥부네가 있다. 흥부가 한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닐 시간에 불도저 중장비 운전을 했단다. 아무튼 흥부는 검정고시를 거쳐 3, 4관 학교에 입학해 대의까지 군 생활을 하고 늦은 나이에 다시 미국 유학을 왔다. 글쎄 없는 살림에 유학을 하느라 부부가 식당, 허드레일을 해가며 어렵게 만학을 했다. 유학 시절에 식구가 불어 딸을 6명이나 낳았다. 거기다 막내는 딸 쌍둥이를 낳았다. 가끔 그 딸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 방문을 가면 고만고만한 것들을 보며 참 심란했었다. 흥부네는 글쎄 부부 금실이 아주 좋은 의지의 한국인들이다. 세월이 흘러 큰딸이 동생들도 돌보며 공부를 잘해 2년 전에 고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프린스톤대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떠났다. 이번엔 둘째도 언니처럼 수석으로 졸업하고 사학의 명문 버지니아에 있는 윌리엄 앤 메리를 장학금을 받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흥분의 경사가 났다. 애들이 명문대에 장학금을 받고 가니 얼마나 좋겠는가? 역시 미국은 젊은이에게 배움의 기회가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다. 다음 타자 셋째는 내년에 어느 대학에 갈지 궁금해진다. 고생 끝에 낙이란 말은 흥분애를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진다. 온갖 고생길을 걸어온 이민 1세의 희망은 오로지 자식의 미래가 아닐까 싶다. 인생 2막 1988년 초 여름 한국 서울의 하늘을 등지고 태평양을 건너온 때가 36세였다. 당시 큰아들 8살 작은 아들 7살이었다. 돌아켜보니 옛날 이야기지만 참 막막했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게 무서웠었다. 세상 모르면 무서울 수밖에 없었다. 사후의 세계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두려울 뿐이다. 길도 모르고 영어도 서툴고 모르는 게 많아 불안하고 순탄치 않았던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민 초기에 무슨 힘으로 어떻게 버티고 살았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모진 인내와 모험과 도전이 오늘을 있게 하지 않았나 싶다. 따지고 보면 인생은 모험이다. 세월이 흘러 큰아들이 44세가 되었고 작은 아들이 43세가 되었다. 처음 동부버지나 도착했을 때 6월 말이었는데 얼마나 더웠는지 숨이 막히게 더웠다. 당시 버지니아 여름 날씨가 화씨 100도가 넘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듯 했었다. 아이들은 오자마자 방학 기간인지라 3달을 놀며 아파트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며 놀았다. 같이 이민 온 그룹이 10가정이었는데 여자들은 대부분 봉제 공장에서 일을 했다. 남자들은 한국일보 구인난을 보고 일자리를 구했는데 참 다양했었다. 기술이 없으니 한국 학력에 관계없이 대부분 목수마루 사이딩 같은 기술일 헬퍼로 취업들을 했었다. 결국은 훗날 그 헬퍼로 시작한 일을 근거로 일을 배워 그로서리도 희고 세탁소도 희고 델리도 하고 목수일도 하고 모두들 안정을 찾아 부유하게 잘들 살았다. 나는 인쇄일을 배워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인쇄소를 운영했었다. 그 후로 카워시 사업도 해보고 주유소도 해보고 크고 작은 델리와 이태리 식당까지 했었다. 잡초 같은 인생 1막이 그렇게 흘러갔다. 88년 이민 동기 가운데 당시 40대가 80세 되었고 당시 50대였던 형님들은 이미 여러 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럭저럭 목숨이 붙어있는 남은 잡초들은 인생 2막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래 죽을 때 죽더라도 난 오늘도 변함없이 골프장에서 너구리들과 골프를 친다. 키읔 여보 약속했잖아. 이 험이고 험한 세상 어떻게 70년을 견디어 왔는지 모르겠다. 어제 장례식장에 가 둘러보니 섬찟했었다. 어느덧 김전무가 가장 연장자 서열 1위가 가되어 있었다. 그 이유가 골골하는 꼰대들은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비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글쎄 내가 누워있어야 할 자라가 바뀌지 않았나. 남들 보기에 공연이 겸연 적어 보였다. 글쎄 다음엔 내 차례가 분명 될지 모른다는 상념에 쌓여 머릿속에서 맴맴 돌았다. 난 내가 그렇게 긴 세월이 흐르도록 오래 살았는지 이번에 난생 처음으로 느꼈다. 글쎄 하루아침에 관속에 죽은 남편 옆에 흐느끼는 미망인이 된 여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줄까? 어떤 말 한마디도 못했다. 온실 속에 수선화 같은 미망인이 된 여인 분명 약하디 약해 보이는 온실 속의 여자였다. 바람 불면 날아갈 듯한 여인 장지에서 울음 터뜨렸다. 여보 약속했잖아. 절대 먼저 가지 않겠다고. 반복되는 절규에 강심장 김전무도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망자가 예뻐하던 첫 딸 이번에 대학을 휴학하고 2주 후에 하와이로 선교 사업을 떠나는 딸을 위해 지난주에 온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여행
여행을 다녀왔단다. 그 이별 여행이 아주 먼 이별 여행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한국에서 망자의 형님과 누나가 오셨고 친구가 한 분 먼 길을 달려와 애통해했다. 장지의 무덤 헌납도 마치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조문객을 위해 음식을 성도들이 정성껏 준비했다. 식사를 마치고 울분이 가라앉은 미양인에게 한마디 해주었다. 인생은 불행이 닥치고 나면 거짓말처럼 희망과 행복이 분명 찾아오더라. 독백을 해주었다. 그래 우리 어머니는 33살의 핏덩어리 내 아들을 안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풍진 세상을 오로지 신앙 가운데 견디며 88세까지 내 아들, 가족과 행복하게 사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입을 꼭 다물고 누워있는 잠자는 망자의 얼굴은 참 근엄해 보였다. 어떤 친구가 귓속말로 하늘나라를 지키는 장수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 참 의로운 아이들의 아버지였고 배려 깊은 자상한 남편이었고 친구들에게 모범이 되는 친구였다. 미망이는 나의 숨은 독자였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 평소 내 글을 읽으며 많은 힘이 되었다며 계속 글을 써달라고 그 외중에 부탁을 해왔다. 분명 힘들고 외로울 때, 남편이 그리워 잠 못 이룰 때 정녕 여기를 방문하리라 생각이 든다. 그녀가 하루속히 슬픔을 이기고 남은 아들과 딸의 아버지 역할까지 두 몫을 해야 하는 강한 엄마가 되기를 축복해주고 싶다. 향불,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지나가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할 것 같다. 너구리들이 잘 노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 이틀 만에 필드에 나가려고 하니 누워서 향불 냄새 맡지 않으려면 더 누워있으라고 친구가 권했다. 그 말씀은 그러다 무리하면 죽는다는 소리였다. 감기 몸살로 3일을 누워있다 보니 답답해 미치고 환장을 할 것 같았다. 그래서 어제는 동네 예비군들하고 라운딩을 했다. 입맛까지 떨어져 밥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기운이 없어 겨우 걸었다. 계속 누워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기운이 더 빠지는 것 같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헌데 아들이 처방해준 약이 효과가 있는지 기침이 먹고 입맛이 돌아왔다. 입맛이 돌아오면 회복이 빠른 편이었다. 글쎄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새삼 뼛속까지 느꼈다. 늘상 하는 일이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중요한 일이다. 오늘부터 매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을 한다. 잘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어 고맙고 같이 놀아주는 친구가 있어 고밉다. 목요일 아침에 죽은 형제의 장례식이 오늘 오후에 있을 예정이란다. 참 인생 허무하다고 생각이 든다. 멀쩡했던 중년의 형제가 3일 만에 어두운 땅속으로 묻히다니 글쎄 그 친구의 잠자는 편안한 얼굴을 보게 될 것 같다. 어쩌면 그 모습이 미래의 나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나이가 들어 장례식에 참석하다 보면 예전보다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남의 일이 아닌 다가올 나의 일처럼 느껴지곤 한다. 죽음이란 영과 육체의 분리라고 한다.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영은 영의 세계로 돌아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산다고들 한다. 또한 부활을 한다고 믿는다. 죽음이 결코 슬픈 일이 아닌데 왜 슬플까? 그렇다 지난 경험으로 보아 망자의 슬픔은 오래가지 않는다. 세월이 가면 잊혀지게 돼 있다. 그리고 세상은 늘 그랬듯이 분주하게 돌아간다.